지금 루시아 선수가 오른쪽 어깨가 거의 빠졌을 때 이원정 왼쪽으로 붙은 볼 힘을 왔고 결국 GS 칼텍스 거미줄을 끌어냅니다. 김다솔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들렸어요.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오른쪽 직선. 박현주의 공격 시도 아웃되면서 시즌 첫 번째 연패를 안겼습니다. 전이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서브 꽂힙니다. 쌍둥이 자매가 팀의 연패를 끌어냅니다. 이다영 스트라이크 블록아웃 15대 13 경기 오늘 주제 뭔가요? 그 오늘의 주제는 V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 흥벤저스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흥국생명의 위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연패를 당한 이후에 좀 팀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GS전을 이겼더라면 흥국생명이 이제 여자부 최다 연승 15연승 기록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기존 연승 기록이 이제 GS 칼텍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10년 전의 기록을 흥국생명을 꺾음으로써 스스로 지킨 셈이 됐고, 그렇죠. 흥국생명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GS한테 지면서 올 시즌 전적 2승 2패가 되니까 GS전이 흥국한테 더욱 뼈아팠던 이유가 그 경기에서 이제 거의 경기 시작하자마자 네. 루시아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이제 원래 어깨가 좀 안 좋았었는데 그 공격을 하면서 어깨 상태가 다시 도지게 되면서 루시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을 하게 됐고, 네. 그것도 그 경기 이후로 이재영 선수가 고열 증세를 호소하면서 네. 다음 경기를 못 나오면서 또 도로공사전의 연패까지 이어지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 하나로 인해서 흥국생명이 좀 많은 걸 잃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팀이 그렇다 보니까 좀 불화설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뭐 SNS에 게시된 글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이다영 선수가 이제 자기 SNS에 잠깐 올렸다가 삭제한 글들이 네. 이제 팀 내의 어떤 불화를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니까 이제 박민희 감독도 그렇고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 이제 IBK 기업은행전을 승리한 다음에 네. 기자회견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불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제 불화설 자체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상황인데 네. 이제 팬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냐라는 네. 건데, 기본적으로 팀 분위기는 프로 선수들이 진 다음에 약간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공격수들한테 공을 배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다영 선수가 갖고 있던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고, 네. 다 이제 선후배 관계라는 것도 있고 팀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배려한다고 표현도 자제하고 참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과정에서 서로 좀 미묘한 오해가 좀 싹 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스트레스의 표현, 민감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막 팀워크가 저해가 되거나 네. 그러진 않는다고 하고, 지금은 다 훈련도 좀 즐겁게 하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저희가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남은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끼리 단단하게 뭉쳐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연패를 조금 주춤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나태해지지 않고 좀 더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또 연승을 이어나가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선수들끼리의 불화설이 좀 잠잠해졌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항상 그런 위기 때마다 이제 GS 칼텍스에게 좀 지고 있는데, GS 칼텍스는 도대체 어떤 무기가 있길래 이렇게 흥국생명을 좀 계속 이기고 있는 걸까요? 흥국생명에 대처하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 같은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각 팀의 뭐 전력 분석 코치님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이제 공식화된 공략법은 이제 이재용 선수한테 목적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타 서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선수를 겨냥해서
그 선수가 되게 받기 어려울 만한 네. 강력한 서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서 그 선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선수를 겨냥해서 서브를 쳐서 그 선수를 계속 받게 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일단은 그 선수가 실수를 해서 서브 에이스가 되거나 포인트가 그대로 나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잘하는 선수가 리시브를 잘 받아도 세터의 머리 위로 갖다 줘야 세터가 토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교한 패스 스킬에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리시브도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좀 소진이 돼요. 패스는 잘 갔어도 자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잘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세터가 이재용 선수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김연경 선수를 쓴다거나 여기 선수를 쓴다거나. 그래서 목표 샷 서브가 잘 들어가면 이재용 선수는 계속 힘들면서 공격도 잘 안 되고 다른 선수들한테 공격 부담이 쏠리면서 팀 전체에 부담이 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방법을 딴 팀도 알 거 아니에요. 왜 유독 GS 칼텍스만 좀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왜 요령을 알아도 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 점에서 GS 칼텍스가 한국생명을 공략하기에 되게 유리한 좋은 뭐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GS 칼텍스의 이제 서브 순위를 보면 강소희, 안혜진 선수가 서브가 굉장히 좋고 네. 그 외국인 선수 러치 선수도 서브가 엄청 좋아요. 그 선수 중에 네. 3명이 다 서브가 좋으니까 그런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계속 서브를 위력적인 서브를 때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서브만 잘 때린다고 끝이 아닌 게 한국생명 정도 되면 재영 선수가 흔들리고 다영 선수가 좀 잘못 올려도 김연경 선수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네. 또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이쪽의 수비도 중요하고 근데 GS 칼텍스는 팀 전력 전체가 수비력이라든지 이쪽에서 거꾸로 끝낼 수 있는 공격력 네. 이소영, 강소희 선수가 있으니까 이런 작전이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차성현 감독이랑 이소영 선수도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이제 1번은 서브다. 서브 진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서브가 강한 친구들 좀 몇몇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따라 때릴 수 있는 친구들도 또 있고 해서 그게 시합 때 실행이 되다 보면 분위기도 또 살아나고 또 저희가 기분도 좋아지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되는 양도 있는데 감독님의 작전은 잘 통하는 편입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선수한테 이제 목적타를 날리면 흥국생명도 이제 좀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생명이 2연패 이후에 이제 IBK 기업은행전을 이기면서 네. 지금 살짝 반전의 분위기를 잡은 상태인데 그 경기 1세트 중반 정도를 보시면 이재용 선수 주위를 김연경, 김미연, 리베로 이 세 선수가 감싸요. 그러니까 이재용 선수가 리시브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공격이 힘들어지니까 네. 재영이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리시브는 하지 마.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넌 공격을 해. 점수를 따와. 이런 식으로 이중에 변칙적인 리시브예요. 흥국생명도 박미희 감독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올 시즌에 또 언제 또 흥국생명이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데 흥국생명이 위기를 좀 이겨내려면 어떤 무기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이다영. 이다영. 그러니까 뭐 야구가 투수 노름이라면 그렇죠. 배구는 세터 노름인데 아무리 좋은 공격수들, 공격 옵션들이 있어도 다영 선수가 전술적으로 훌륭하게 이들을 이끌어줘야만 득점으로 이어주고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팬들이 이다영 선수가 이제 스타성이 워낙 있어서 되게 네. 오래 뛴 선수라고 생각하시는데 풀타임 주전으로 뛴 지가 4년 차예요, 지금. 그거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건설 초창기엔 주전으로 못 뛰었습니다. 주전으로서 플레이한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비가 올 수 있고 정신적으로나 플레이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다영 선수의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이다영 선수가 안정돼서 꾸준하게 성장해줘야만 한국생명이 우승할 거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요? 김연경 선수의 체력. 김연경 선수는 이제 여전히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GS 칼텍스전 패배 같은 경우에 김연경 선수한테 세트가 너무 집중되면서 후반에 김연경 선수가 지쳐서 블로킹에도 걸리고 정작 승부처인 마지막 세트 5세트에서 1점밖에 못했어요. 그게 이제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거든요. 김연경 선수가 꾸준히 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여유를 네,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1월 3일 날 GS 칼텍스랑 흥국생명이 또 맞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좀 흥국생명이 좀 반격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GS 칼텍스가 이기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정준희 기자가 응원하는 팀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응원을 해야 된다면 GS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간 아직까지는 도전자를 응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경 아나운서는 네. 어떤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지. 전 김연경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선수들끼리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아무래도 이름이 주는 또 기운이 있거든요. 연경.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흥국생명이 올 시즌 엔드 게임을 하길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좀 남길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네. 한국생명이 뚫고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운 부담감과 여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좀 크게 보고 즐기면서 더 멋진 배구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한테만 물어보시지 말고 네. 박연경 아나운서도 한 줄 평 한번 해보시죠. 일단 기자님의 한 줄 평이 너무 좀 식상했어요. 네, 제가 인정합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어요. 한 줄 평. 연경이 새해엔 세상의 중심이 되다. 어떤가요? 이상합니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와 함께한 스탐스탐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우셨다고요?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하셨다고요? 말 좀 합시다. 네. 네, 저는 그 이선영 아나운서랑 이제 하던 게 익숙해서 네. 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뉴페이스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스탐스탐 자리 욕심이 좀 나네요. 자, 어쨌거나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좀 따뜻따끈한 스포츠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탐스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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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다리디도